오늘 저는 홍준표 대표의 불의하고 불공정한 빌라도의 법정에 선 억울한 독신 여성 대통령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아래 정보를 이용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 사진의 맨 왼쪽 아래 노란 동그라미 안을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해외에서 저희를 도우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빌라도의 법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여론재판을 진행하는 혹은 수용하는 그런 법정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자, 이 빌라도의 법정을 성경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먼저 여기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에 빌라도가 앉아 있습니다. 재판을 놓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주위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중앙에 약간 왼쪽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고소하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 자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것이 사실입니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준 것이 백성을 미혹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고소가 여기 나옵니다. 또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거짓 고소입니다.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칭 왕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정치적으로 고소하고 처형하려고 하는 이들의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런 고발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경험이 많은 재판관입니다. 자,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정치 이슈화로 해서 이 사람을 덮어씌우고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단번에 이들의 계략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이 그리스도에게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들을 천국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또한 병든 많은 자를 고치는 그것이 어떻게 소동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들이 저의를 품고 거짓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몇 절 뒤로 가보게 되면은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때려서 놓으리라. 때려서 놓을 문제,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하지 않지만
때려서 그렇게 놓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떼법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법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거짓 고소하고 떼를 쓰고 이런 여론을 조성하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법대로 하지 않고 불공정한 판단을 여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정치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거짓 고소, 그리고 또한 그들의 여론, 잘못된 불공정한 여론에 그리스도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바라바를 놓아주고, 살인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가장 선하신 분, 그분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악한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여론재판에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넘겨주는,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 다른 점은 박근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박근혜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또한 정치적으로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측근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 또 이번 이런 탄핵 와중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은 잘못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뿐이겠습니까? 이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측근들이 모두, 혹은 가족들이, 모든 이 네 대통령이 다, 전임 대통령들이 다 그런 측근들의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을 보면 그들 모두가 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박근혜도 그 중에 최순실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홍준표는 빌라도와 다른 점은,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고,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지만 홍준표는 박근혜를 개인적으로 정죄합니다. 국정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나 홍준표 씨나 이들의 빌라도의 법정에 동일한 점은 이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여론 재판을 진행하고 수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홍준표 씨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저런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여론 재판에 피의자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혹은 박근혜를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2일 조선닷컴에 난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고 했다.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책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사법상 유무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당이 이렇게 괴멸하고 한국의 보수 진영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된 계기를 만든 데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8월 16일입니다. 대구 토크 콘서트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받아 적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한국의 보수 세력이 분열이 되었고 괴멸 직전에 와 있다. 보수 세력의 지금 이런 모든 이 문제를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초는 형사적으로 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잘못 운영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홍준표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각입니다. 탄핵을 당했고 지금 재판 그렇게 참 어려운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국정을 잘못 운영한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달게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더 인용해보면 홍 대표는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 측에서 정치적으로 돌파할 그런 대책을 세우기에는 조금 늦었지만, 그러니까 뭐 본래 사법적으로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다루었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대처했더라면, 정치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참담하게 압박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참담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의 지금 그 재판 과정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달게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을 조금 참담하지만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인권 유린, 인권 침해에 속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잡아가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도 아니고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할 사람도 아닙니다. 왜? 이미 다 잡아놓을 사람들을 잡아놓은 가운데 무슨 증거를 인멸합니까? 박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주거가 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아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짧은 6개월이면 6개월 안에 보통 2년, 3년 그 이상 재판을 끄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열 몇 개씩이나 있는 그런 이 사안들을 뭐 거의 다루지 못하고 몇 개만 지금 다루고 있다고 그러죠?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불공정하면 그 배후엔 불의함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함과 불공정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4번을, 그것도 한 번 하면 10시간 이상씩을 몸이 아픈 가운데도 진짜 잔인하게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유린입니다. 이런 시각이 여기 전혀 담겨 있지가 않아요. 계속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는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간구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여기 이 말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는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탄핵과 한국의 보수가 분열하게 된 것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그 개인만의 책임입니까? 자,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좀 객관적인 외국 사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과 함께 미국의 유명한 정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에서 작년 12월 19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In Korean democracy, the people are a wrathful God. 한국의 민주주의에서는 군중이 분노한 신이다. 신이란 말이죠.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그런 제목의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이 글 쓴 이는 오른쪽 사진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국에 35년 동안 거주를 했으니 기자로서 또 컨설턴트로서 매우 이 국제 정세 또 정치에 아주 해박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 글에서 쓴 내용을 이 말로 요약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공정하다, unfair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하다. 자, 이분을 이제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분노한 신이다.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 이번에 1월 16일 날 난 기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브린의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 한국의 법 제도를 붕괴시켜버리는, 법치주의를 붕괴시켜버리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민심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박한 정치 외교 전문가의 한국에 35년 동안 살았던 분의 예리한 평가입니다. 한국인은 이를 민심이라고 부른다. 민주주의의 한국적 개념은, 한국적 민주주의 개념은 국민을 맨 위에 놓는다. 국민이 맨 위에 올라간다. 법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에서 살던 사람들은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뭐 서구의 나라들 가운데 법치가 아주 잘 자리 잡혀져 있는 그런 국가들, 민주주의가 잘 뿌리를 내린 그 나라들에서는 물론 법이 제일 상위에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한국의 민주주의 개념을 실제 유효한 것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최보식은 야수처럼 돌변할 경우 법 제도가 붕괴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러니까 브린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민심의 분출을 그렇게 비유했다.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민심이 너무 강해 때로는 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 같다.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 한국적인 민주주의의 특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민심이 끌어오르면 법 제도가 붕괴되는, 법치가 붕괴되는, 법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보식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민심이 법 제도보다 위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법이 공정하고 민주적이면 우리 한국의 법이 물론 공정하죠. 한국의 법이 물론 민주적입니다.
법이 공정하고 민주적이면 민심은 그 법의 통제에 놓여 있어야 한다. 민심이 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민심을 통제하는 것이 법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확 끌어오르면, 감정이 확 끌어오르면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법이 권력자에 의해 이용됐기 때문인지, 그런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인지 여전히 민심이 법 위에 있는 것 같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법이 있고 민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민심이 있고 그 아래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심은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보식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민심에 따라가면 소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말을 법보다 먼저 따라가면 소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나 입법, 사법기관 등도 민심에 반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소수나 약자가 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소수가, 약자가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이 법치 민주주의인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심이 만약에 옳다면 결과가 좋겠지만, 민심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결과가 영 잘못되는 것입니다. 최보식은 광장 민주주의야말로 촛불 민심에서 광장에서 민주주의야말로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다가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민심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 항상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죠. 공정한 법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수도 민심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렸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이 거짓된 이런 고소에 의해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그런 고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지만, 공정한 원칙과 법 제도가 민심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민심으로 법 제도가 막 흔들리고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 민주국가의 그 민주주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별난, 우리는 참 잘못된 그런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심의 이런 요구는 정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조사 기간이 2년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클린턴은 4년 걸렸고요. 한국에서는 국회의 탄핵안 소추까지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 보도가 나고 한 달 반이었으니까 얼마나 빨랐습니까? 닉슨은 2년, 클린턴은 4년, 한국은 한 달 반.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불공정한 거기는 불의함이 따라 있습니다. 국회가 민심의 압박에 못 이긴 것이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아주 법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기관이 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이끌려가서 민심의 압박에 못 이겨서 법을 무시하고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아무 토론도 없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공정합니까?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검찰 수사 발표가 있은 뒤 이루어졌다.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검찰 발표에만 의존해 탄핵 소추를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뒤에 배후에는 불의함이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다. 뭐 불의한 어떤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의 의견일 뿐 법원에서는 범죄가 확정된 게 아니었다. 자, 이처럼 범죄가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벌해야 되는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해버린 것입니다. 법치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 탄핵 소추를 강행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5%였기 때문이다. 민심이 돌아섰다고 본 것이다. 국회가 민심에 의해서 좌우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첫째는 허위, 왜곡, 편파, 선동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월 24일 날 JTBC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 허위, 왜곡, 편파, 선동 언론 보도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조갑재 대표가 오른쪽에 언론의 난, 본인이 쓴 그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도 샀습니다.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언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전후로 해서 허위, 거짓, 왜곡, 편파 보도가 여기에 자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문갑식, 이분은 월간 조선 편집장입니다. 이분이 2월 25일 날 쓴 글에 보게 되면 조선닷컴에 나와 있는 것인데, 실제 허위, 왜곡, 편파 보도, 이건 제 용어가 아니라 이 문갑식 편집장의 이 표현을 제가 그냥 인용을 한 것입니다. 기자가 그 언론을 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 해서 언론은 허위, 왜곡, 편파 보도를 했다. 그렇게 일관한 언론 가운데 잘못을 시인하고 자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짓과 왜곡과 편파 보도였다. 양심 실종 언론. 이걸 지금 여기 월간 조선 편집장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닷컴에 난 기사입니다. 이게요.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번 사태에 심판이 아닌 선수로 뛰어들었다. 양측의 충돌을 막아야 할 언론이 중립성을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켰다. 여기 지금 이 맨 위에 허위, 왜곡, 편파는 불공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불공정함 뒤에 불의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 언론의 행태로 말미암아 시작된 탄핵,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 정치적인 책임으로만 몰아갈 수가 있습니까? 홍준표 대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허위, 왜곡, 편파, 선동 언론 보도 때문에 또
정치 공작에 의해서 촛불 민심이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뭐 아주 그 노한 그런 이 시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허위 왜곡 편파 보도에 의해서 흥분해 있습니다. 또 이 촛불 집회는 민노총이 주관을 한 것입니다. 정치 공작에 의해서 촛불 민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홍준표 대표,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언론, 허위 왜곡 편파 언론 보도, 또 여기에 의해서 정치 공작에 의해서 촛불 민심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됐는데 이 책임을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우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공정합니까? 그것이 의롭습니까? 검찰의 수사를 보십시오. 대통령 조사도 안 했습니다. 물론 뭐 한 두어 번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며칠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끝내버렸죠. 그 대통령 조사가 빠지고 불공정하게 일방적으로 검찰 수사가 발표가 났습니다. 자, 다시 제가 이 문갑식 편집장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첫째, 이 사태가 검찰과 특검과 또 헌법재판소와 다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태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가? 박 대통령의 경우가 정말 그랬습니까? 뭐 기밀 서류 누출? 박 대통령은 기밀 서류를 누출 최순실에게 주라고 결코 얘기한 적이 없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을 하죠. 또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 박 대통령이 그렇게 어떤 그 최순실 같은 여자에게 국가 기밀 서류를 넘기라고 그렇게 그 특보들에게, 장관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JTBC가 말한 그 첫 번째 태블릿 PC 누구 것입니까? 그게 정말 최순실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 것입니까? 밝혀져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기밀 서류들 2개인가 3개 있다고 그러죠. 뭐 200개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국회가, 제가 계속 인용합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에 제시한 5가지 헌법 위배 유형에 저촉되는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지금 여기 말하는 거 하나도 지금 저촉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저부터가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죠. 목사가 이런 문제에 왜 뛰어들어서 비양심적인 발언을 합니까?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해서, 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법은 죄를 처벌할 뿐 무능을 단죄하지는 않는다. 둘째, 검찰이 2000시간 넘는 김수현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안 것은 작년 11월 초이며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달 초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누가 석 달간 은폐했는가? 물론 검찰이죠. 모처럼 열린 뚜껑을 닫는 게 공정한가? 이거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죠. 불공정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뒤에 불의함이 있습니다. 다섯째, 의로운 내부자를 자처해 온 고용태 일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죄가 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됐습니까? 안 됐죠. 고용태 청문회 하자고 그럴 때도 그렇고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합니다. 그 뒤에는 불의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홍준표 씨? 당신 딸이 그렇다면, 당신 부인 그런 경우에 된다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때 언론 보도가 난 다음에 불과 한 달 반 후에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뭐 브라질 국회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둘러서 후딱 넘긴 게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불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불의하고 불공정한 탄핵소추, 그것도 거짓 언론 보도, 왜곡 편파 이런 보도 자료 가지고 검찰 기소만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토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체조사 한 번도 하지 않고 탄핵소추를 해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심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치가 민심에 의해서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에다가 국제사회에 내놓습니까? 촛불 민심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세계에 나가 자랑을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압니까? 국제 기준과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기준. 특검 수사도 무리하고 불공정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뇌물죄 한 700억으로 엮어서 뭐 경제 공동체니 그런 용어를 만들어가면서 최순실하고 박 대통령이 무슨 통장을 서로 이렇게 함께 공유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헌재도 졸속 불공정 재판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내용도 그러하지만 다른 대통령들은 다 했던 거, 정상적인 하나의 통치 행위를 했던 거, 이 박 대통령 경우에는 탄핵 사유로 그것을 찍었어요. 그리고 안창호 그 법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정치의 그 폐습을 자르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요? 왜 박근혜라는 사람에게만 적용합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어요. 그리고 12월 9일 날 국회 탄핵 소추가 있었는데 3월 10일 날 헌재 재판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3개월입니다. 졸속이죠, 졸속. 졸속이 자체에 이것이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뒤에는 배후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판결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여기 지금 이 국회 또 이 헌법재판소가 이 졸속해서 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수치심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책임을, 탄핵에 대한 모든 이러한 문제가 많은 탄핵을 정치적인 책임을 다 이 박근혜라는 한 사람에게 다 지워요. 속죄양으로 하나만 삼으면 다 무사합니까? 이런 불공정하고 이런 불의한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홍준표 씨? 탄핵과 보수 분열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책임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니죠. 탄핵과 보수 분열과 한국의 보수가 거의 괴멸 직전 뭐 등등 얘기하지만 이것은 한국 사회와 보수 우파 모두의 책임입니다. 왜 나에게 책임 있는 거 한 사람에게만 다 집중해서 거기다 다 돌을 던져서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생매장하고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또 거기 또 그 감옥에서 또 그 생고생시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사회가 그렇게 불공정하고 그렇게 불의합니까? 온 사회가 만약에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판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한 예를 제가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지금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단 위에 서 있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야단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의 묘사인데요.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백성들은 여기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떠들고 술 마시고 지금 여기 춤추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인도에서 데려온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를 놓고 지금 우리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백성을 지금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모세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주라. 내가 그들에게, 바로 이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에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지금 백성들의 문제를 모세에게 다 그 책임을, 정치적인 책임을 다 몰아서 그에게 다 지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은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걸 다 지도자에게 씌우는 것은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비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고 확정한 아주 의롭고 공정한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책임? 아니라고 하는 것.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한 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당시키는 이유는 첫째, 바른정당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입니다. 바른정당 갔다가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13명인가 돌아왔죠. 그중에 김성태 씨 같은, 안민석 씨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뭐 몇 년 동안 뭐 기획을 해서 아주 성공을 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김성태 씨. 그 사람이 돌아오면서 한 얘기가, 나는 이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의 이름을 완전히 빼버리기 위해서, 박근혜 이 영향력을, 그 이름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겼네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겼네요. 홍준표 씨와 함께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입니다. 정치적인 책임 운운하는 것은 다 표면상의 명분이고 실리는 이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홍준표 씨가. 국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정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박근혜 씨 또 친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바른정당 사람들이 돌아올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치적인 책임 져야 되지 않냐. 대통령의 자리는 무한 책임의 자리다.
책임의 소재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물어요?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우리 이성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양심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공정한 여론 재판을 수용을 해서 저 박근혜 책임이다 하고선 그냥 제거해버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은 이들을 받아들여서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박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곧 오게 됩니다. 그 유죄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기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정략적인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참 비열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과 홍준표 대표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와 정당과 정부와 국가는 이걸 꼭 실천해야 됩니다. 공의와 진실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인도 정치인이 두 종류가 있죠. 스테이트먼이 있고 또 팔라티션이 있습니다. 정치꾼이 있고 아주 훌륭한 정책을 통해서 이 국민을 잘 리드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공의로운 국가는 영광스러운 국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의로운 정당이 되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명분과 실리를 따로 챙기면서 빌라도의 법정을 만들고 억울한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정치적인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런 정략과 그런 술수와 그런 것에 빠져있지 말고 의롭고 공정한 당을 만들어 세우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당, 진실한 당, 공정한 당,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도덕성의 원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가 혹은 나중에 또 어떤 대표가 또 오든 그렇게 하면 한국의 보수 우파가 다시금 한국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괴멸 운운하고 하지만은 다시 한국민이 살아있는 동안 한국민이 그런 당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당에게 다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홍준표 대표의 불의하고 불공정한 빌라도의 법정에 선 억울한 독신 여성 대통령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